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6번째 강좌에서는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기도 하고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특히 액세스와 엑셀은 서로 이렇게 데이터 호환해서 쓰시면 상당히 좋거든요. 방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통계 같은 거를 내실 때는 보면은 매크로가 아니 액세스가 아주 기능이 월등해요. 근데 계산이라든가 좀 이렇게 세부적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는 사실 함수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은 엑셀이 뛰어나고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은 엑셀에서 처리해서 액세스로 가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요.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새 쿼리 만들기. 아래쪽을 보시면 2007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새 쿼리 만들기를 실행하시고요. 데이터 원본 대화 상자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와 파일명을 선택하시고요. 가져올 테이블의 필드를 선택하세요. 몇 번째 시트에 어느 테이블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실 건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조건, 정렬 순서를 차례대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거는 여기 그 엑셀에서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표시될 위치를 선택하시면은 액세스 자료가 엑셀로 보이게 되는 거세요. 사실 기존에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데에는 엑셀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처리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뭐 또 차트를 만드신다든가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인데요. 자,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오기, 가져오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은 그냥 파일 열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은, 자, 요 아래 그림처럼요.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분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그 텍스트나 일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쭉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열을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종목 이런 식으로 나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나눌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비가 일정하냐 아니면 구분기호로 분류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콤마라든가 또는 뭐 콜론이나 느낌표나 뭐 쉼표 같은 걸로 구분이 되어 있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기인데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일 단위로 해서 저희가 그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원하는 영역 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자, 프로그램 종류에 관계없이 그림으로 붙여 넣는 방법도 있어요. 자, 데이터를 복사하신 후에 쉬프트를 누르면은 쉬프트와 편집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림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쉬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안 보여요. 메뉴가. 자,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도구 카메라 아이콘을 추가하시면 이게 카메라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거나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 넣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2007 같은 경우에는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실습을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빈 시트에다가 먼저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새 쿼리 만들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혹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CD를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오피스 CD를 넣어서 추가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D 드라이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자료를 교육 자료를 어디에다가 받았는지 그 경로를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의 관리의 자료의 K6이라고 하는 폴더에 수강생 관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확인.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보입니다. 강좌 정보라고 하는 테이블, 수강생 인적이라고 하는 테이블,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테이블. 자, 저는 수강생 인적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수강생 인적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자, 아이디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강생 성명, 성별, 직업, 전화번호, 주소 또는요 다 필요하다 그러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아이디는 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터도 가능하십니다. 어떤 조건을 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1만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1이면은 남자겠죠? 자,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이 주부 또는 뭐 학생 이렇게만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다 없앨게요. 일단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는 거는 필터링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자, 수강생 이름으로 정렬할게요. 오름차순. 다음. 자, 그 다음에 엑셀로 돌릴 거예요. 마침.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제 거가 보니까 제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만 넘어오게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파일로 지정하시고요. 경로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강생 인적,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쿼리는 지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 가지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A1, 현재 시트에 또는 새 시트에, 현재 시트에 A1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5명의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이름을 액세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자료 가지고 오실 때는 지금 조금 오류가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새 쿼리 만들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액세스에서 데이터 시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 가지고 와 볼까요? 자,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자, 경로를 지정하시고요. 관리, 자료. 자,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열기.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가 실행이 됐는데요. 자,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기호로 분리됨.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쉼표로, 콤마로 데이터가 분리가 되거든요. 다음 뭘로요? 쉼표로.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이 구분이 되게 되세요. 다음. 그 다음에 마침 기존 워크시트의 A1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바로 엑셀로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세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거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냥 데이터 시트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료들을요, 저희가 다른 외부 파일로 좀 사용하실 때, 그럴 때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요 엑셀 자료를요, 워드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워드. 제가 지금 보면 2003과 그 다음에 2007을 동시에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엑셀 자료를 워드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워드로 가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지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붙여지냐 하면 표로 들어가게 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눈금선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엑셀하고의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냥 표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조금만 많으면요. 이 표가 이 여백 넘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뭐 잘려지는 경우도 있고 편집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그림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그대로 복사. 자, 그 다음에 워드로 와서요. 편집에 보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셔서 그림 또는 보면은 뭐 비트맵 상관없어요.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 이런 형식으로. 근데 대신 수정은 안 되죠. 위에 거는 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를 직접 이용하셔서 커서를 놓고 이렇게 직접 수정이 가능하시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부분 편집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면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그대로 값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엑셀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요. 그냥 원본하고 관계없이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시면 복사본이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끔. 그래서 엑셀 워크시트로 확인. 그러면은 위에 그림과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 똑같은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그림으로 붙여놓은 경우에는요. 더블 클릭하면 그림 서식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엑셀 워크시트로 삽입한 데이터는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시트 화면이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세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 엑셀 자료를 부르실 때 한번 볼까요? 자,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은 테이블로 그 엑셀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싶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파일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완전히 가지고 오는 거고요. 테이블 연결만 되어 있어서 원본을 수정하시면은 이쪽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끔 가져오기. 거기에서 그러면은 수강생 관리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엑셀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트를 가지고 오실 건지 선택하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첫 행의 열머리글, 요 아이디, 필드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새 테이블로, 다음, 기본키 없음, 다음, 마침.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엑셀 자료를 이렇게 액세스로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보면은 호환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혹시 이제 액세스라든가 워드를 쓰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복잡한 처리는 엑셀에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워드나 또는 액세스에 가서 자료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능률 높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6번째 강좌에서는요.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불러오거나 또는 저장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그 자료가 넘어오더라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거의 이런 유형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범도 내에서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째 강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